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립니다. 구독경제 월요일에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월 첫 주 월요일입니다. 조금 힘나고 좀 즐거운 소식부터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식이 있죠? 수출이 네.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수출이 정말 잘 돼가지고요. 네.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 지난달 수출액이 511억 9천만 달러인데 예. 작년 같은 기간이라고 하면은 정말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았던 그렇죠, 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보다 41.4%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하. 이 증가세로 보면은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였어요. 네. 그리고 3월에도 수출액이 한 537억이 됐었는데 두 달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 자연스럽게 1월에서 4월까지 누적 수출액도 1977억 달러. 네. 이거는 역대 최고치 기록입니다. 제 기억에는요. 예. 어렸을 때 네. 텔레비전을 틀면 1년간 수출 100억 달러 달성했다. 그쵸. 커다란 뉴스가 엄청나게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한 달에 500억 달러가 넘었다고요. 예. 네. 정말 대단하네요. 그때는 막 수출 잘하면은 막 상 주고 그랬죠. 상주. 예. 수출 뭐 금탑 뭐 이런, 뭐 이런 거 예. 주고 무슨 그랬죠. 훈장도 주고요. 예. 자, 그런데요. 얼마나 많이 수출이 되고 있냐 하면 그 수출 항구 있죠. 그 실어내가는 항구에서 이런 수출 대란은 난생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사자들이 계속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너무 많이 수출이 되다 보니까 수출을 하려고 실어 나왔는데 수출을 못하는. 네. 배가 없어서. 적체 네. 현상이. 배가 없어서 실을 네. 데가 없어서 적체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많이 수출되는 항목을 보면 이제 예. 가장 많은 게 뭐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이제 반도체죠. 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택근무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오히려 가전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또 예. 노트북이나 컴퓨터의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네,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또 엄청나게 그렇죠. 늘어났죠. 온라인 수업도 예. 그렇고 집에서 재택근무하려면 맞아요. 아무래도 뭔가 사무시설을 더 또 집에도 갖춰야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수요들이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역시 그런 수요에 뒤따라서 따라가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 특히나 또 막 데이터 요즘 뭐 AI 이런 것 때문에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이제 확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서버용 메모리 주문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는 이제 대부분 이제 비행기로 네. 항공으로 많이 나르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배로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로 많이 나르는 것은 석유화학 제품들. 네, 우리나라가 또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 석유화학 제품도 국제 유가가 또 올랐어요. 아무래도 지금 소비 심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살아나니까.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뭔가 좀 잡히고 백신의 효과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네. 특히나 미국에서의 그런 소비 심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올랐고 유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도 늘어나지만 가격까지 오르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수출액 자체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배로 다 날라야 되는데 네. 배가 없다. 아하. 지금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지금 해운사인 HMM 네. 옛날에 그 현대상선입니다. 네. 현대상선이 이제 한번 이렇게 위기가 나서 지금은 산업은행이 지금 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뭐 임시 그 배편을 만들어서 막 지금 운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해운 쪽에 이 수출 물량이 많아져서 네. 해운 쪽에서는 지금 호황을 또 누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의 영향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부양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 수출 증가로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임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박도 없는데 운임까지 오르니까 중소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수출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좀 중소기업용으로 선박을 좀 편성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HMM도 네. 선박을 좀 투입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나가야 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수출이 너무 잘 돼도 문제네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얼마나 늘었느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소위 말하는 기저 효과, 예. 앞서
작년 4월에 비해서 42% 늘었다고 하셨는데 작년 4월이 워낙 정말 안 좋았으니까 예. 그에 대비해서 증가율만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수출 증가율을 저도 이제 이번에 다시 정확히 봤더니 예. 작년 4월에서 8월까지는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그 수출액이 감소를 했어요. 뭐 수출액도 감소하고 수입액도 감소하고 다 이제 굉장히 줄어든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9월부터 다시 회복세가 돼가지고요. 예. 한 작년 9월만 해도 전년도 9월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있기 전에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작년 9월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은 이미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회복세가 다 이제 그 회복세를 이제 돌아왔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4월 달 경우에는 최고치를 이제 갱신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기저 효과의 그 비율로만 뿐만 아니라 네. 절대적인 금액도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지난달과 그러니까 3월과 4월은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사상 최대의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버팀목이 되는 네. 반도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예. 바이오, 바이오 헬스,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또 신산업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또 보탬이 됐기 때문에 기저효과만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입니다. 설명입니까? 예. 자, 두 번째 이어지는 질문이 뭐냐면요. 좋습니다. 어쨌든 뭐 기저 효과를 뛰어넘는 확실한 증가세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지금 당장에 반짝 효과가 나는 백신의 그런 보급과 그로 인해서 좀 더 산업의 활성화, 소비 진작이 될 거라는 기대감 아니면 이미 앞선 최이배 의원님께서는 회복세로 확실히 들어섰다라는 말씀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튼 작년에 9월부터는 저희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그 회복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뭐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입니다.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반도체는 코로나에 오히려 수혜 종목이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코로나가 지금 백신의 이제 접종으로 인해서 좀 더 심리적으로 소비 심리가 늘어난다면 네. 코로나로 여파로 오히려 줄어들었던 자동차나 또 이런 부분들의 소비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예. 그게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일시적으로 지금 잠깐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게 되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효과를 이미 미국에서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소비 심리가 호전되고 있고 진짜 소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고 워낙 많은 돈을 이제 정부에서 예. 풀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수출도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특히 우리가 수출 의존 국가, 대표적인 수출 중심 국가다 보니까 더더욱 반갑고요. 그런데 앞서도 짚어주셨지만 다 좋은 건 아니다. 특히 좀 경쟁력이 떨어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보낼 그런 배도 찾기도 힘들고 운임도 높아져가지고 아니 계약도 다 됐는데 수출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고요. 지금 8174님께서요. 들으시다가 문자 주셨어요. 여기는 평택입니다. 수출 증가해도 중소기업은 아직 매우 춥습니다. 아마 기존 재고품 수출인지 몰라도 어서 빨리 수출 증가 효과가 기업 전체에 좋은 영향 미치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예. 미국 경기 좋아지고 있고 정말 우리나라 수요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허. 조금 더 기다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참으시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참으시란 말씀이라고 하기는 조금 좀 기다리시고. 죄송하고요. 예. 좀 희망을 가져도 되지 네. 않겠나라고. 예, 앞서 말씀 주신 정부에서 뭔가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선박 마련이나 이런 대책들도 마련을 하고 현실적으로 안 하는 있어요. 건가요? 예, 마련은 하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더 취재를 못한 부분이 네. 그러면은 선박의 물량은 충분한가? 추가할 수 있는 선박의 물량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요. 잠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요일의 구독경제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이야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증시가 5월 첫 거래 시작했는데 그동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매도 부분 재개 오늘부터 시작이었잖아요. 예. 상당히 좀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이 내렸어요. 시장이 내리고 이제 공매도에 타깃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들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네. 공매도
매도 폭탄이었다. 뭐 이런 아하. 얘기들도 나오는데 예. 차분하게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공매도가 일부가 재개가 됐지만은 한정된 대형주에 한정돼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고요. 네. 코스피 시장,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전 거래일 대비 내린 것이 0.06% 정도예요. 0.66. 66%. 0.66. 그리고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에 한 번 또 매도세가 있으면은 워낙 체격이 작으니까 그 많이 충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2.2%가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급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공매도가 일단 빌려서 주식을 매도하고 네. 그다음에 다시 사가지고 증권사에 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빌려서 갚지 않고 있는 물량, 대차 잔액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많은 종목들이 공매도 타깃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주식을 많이 빌렸으니까. 아하. 근데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내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내렸고요. 예. 6% 가까이 내렸고 LG 디스플레이, 뭐 신풍제약, 그다음에 뭐 HMM 이런 주가들이 좀 많이 내렸고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내렸어요. CGN이라고 이제 시총 거의 1위 정도 되는 기업인데 네. 공매도가 많이 몰려가지고 8%가 내렸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 카카오 게임즈나 뭐 HLB 이런 그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최 의원님. 그런데요, 사실 최 의원님도 계속해서 뭐 공매도 관련된 말씀도 주시고 하셨지만 여러 차례 연기가 돼서 부분 공매도 재개는 이미 예정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주로 공매도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많이 좀 알려져 있었고요. 그럼요. 그러면 오늘 그런 폭락한 그런 공매도 대상된 공격이 대상이 된 그런 그 종목들 개인 투자자들이 알고 대비를 하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공매도를 지금 1년 2개월 만에 이제 다시 재개를 하면서 예. 코스피는 200 종목, 코스닥은 150 종목에서 그 상위 종목들만 일단은 허용을 했어요. 근데 네. 막상 또 이 상위 종목들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90% 됩니다. 그러니까 예. 거의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좀 시장 안에서의 쏠림 현상도 되게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2,000 종목이 상장돼 있는데 네. 한 이 350 종목이 결국 좀 우량하다고 볼 수 있는 종목들에게 종목이 이제 시장의 그 시총을 대부분 좌우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허용이 됐고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 기자님께서 이제 대차 잔고가 많은 애들 그러니까 빌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빌린 거는 계속 그 기록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빌려놓고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했으니까 안 팔고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허용이 되니까 팔기 시작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거다라고 이제 오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더 통계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정보가 나와야 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오주 쪽이 굉장히 좀 그동안에 좀 급등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주식들이 오늘 좀 많이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제 주식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 자체가 펀더멘털 실적이 좋으면은 공매도의 대상이 잘 되지 않는다. 네. 근데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데 주가가 좀 오르면 좀 과일 양상이 보이면 바로 공매도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패턴이나 그런 공매도의 어떤 속성 이런 네. 것들을 잘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또 많이 빠지긴 했지만 또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내가 보기에는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개인 예. 투자자들은. 그러면 또 낮은 주가에 들어가서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매도라는 건 끊임없이 이런 서로의 주가에 대한 예측이나 아니면은 실적에 대한 서로 기대치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적인 거래를 통해서 주식이 균형 가격을 찾아가게 만드는 그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뭐 그렇게 첫날 막 그 엄청난 폭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다고 평가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첫날에 뭐 조금 내린 것도 있지만 네.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조종기에 의해서
균형점을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네. 2009년에도 이제 2008년에 금지를 했다가 풀린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도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아하. 그런 다음에 다시 증시가 올라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장의 조정 기능 이게 너무 급등한 주식은 조금 가라앉게 해주는 네. 그런 또 순 기능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기적으로 뭐 어떤 종목이 급락을 했고 또 뭐 폭락을 했고 이런 거를 따지시는 것보다는 네. 좀 시장이 자정작용을 가지면서 좀 흘러갈 수 있는 그거를 좀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공매도 투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펀더멘털이 튼튼하지 않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은 공매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게 당장의 뭐 임상이라든지 이런 성과가 나오기 힘든 바이오주에 좀 많이 몰리는 편이에요. 아하.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요. 최 의원님, 뭐 두 분 다 똑같은 말씀 주셨지만 펀더멘털 실적이 좋은 주가는 공매도 우려 그렇게 크게 대상이 안 안 하셔도 되는 된다고 거죠. 하셨는데 네. 실적이 좋은데 공매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주가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런 겁니까? 근데 이제 그게 서로 이제 기대치가 다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도 서로 기준이 다르고 그 실적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기대치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어허.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네.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차거래 정보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을 하고요. 금융투자협회요. 예, 그다음에 네. 공매도의 거래 정보는 증권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의 정보도 좀 예.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막상 또 이 두 기관이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거나 좀 네. 늦거나 아하. 또는 공매도 거래 그 내용은 나오지만 그거를 또 청산하는 거래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제공됨으로써 투자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네. 금융 당국에서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정보가 좀 더 빨리 제대로 많이 공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